일본 역사, 자본으로 읽는 일본 역사의 순환, 고립과 폭발, 그리고 이중 권력 구조가 만든 현대 일본의 기원입니다. 닫힌 온실이 잉태한 기형적 권력이지요. 이중 궤도 모델인 겁니다. 권위의 고립입니다. 천황은 세금과 군대 등 실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신성한 종교적 상징으로 고립되어 반발을 희피합니다. 바로 만세 일개 신화의 완성이라 할 수 있지요. 실권의 해전입니다. 무력을 진 사무라이 집단이 천황의 권위를 빌려서 배후에서 통치하는 격입니다. 붓에서 칼로 지배 계급이 교체되며 완벽한 이중 분리 구조의 탄생이지요. 가마쿠라 막부의 파산입니다. 깨어진 토지의 계약이지요. 무사사이를 지탱한 핵심은 고케닌 제도라 불리는 철저한 기브앤테이크 방식이지요. 충성과 토지의 경제적 교환비가 붕괴되는 순간 시스템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사들의 희생이 바로 인풋이 되어 자비로 마련한 무기, 식량, 목숨을 헌납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여몽연합군을 방어합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방어전에서 승리하지요. 그러나 막부의 보상을 보면 획득 영토가 0평이어서 또 전리품도 0이어서 경제적 파산과 내부 반란으로 인한 막부가 멸망하게 됩니다. 화력적 패러다임과 하극상의 자본주의입니다. 전통적 무력은 20년 훈련된 정예 엘리트 무사 낭만적 시대가 종말되게 됩니다. 자본 기반의 화력전입니다. 2주 훈련받은 농민의 보병 부대가 막대한 자본력, 은화가 곧 전투력인 거지요. 전국 시대의 유일한 가치는 혈통과 권위의 붕괴였습니다. 영지의 넓이와 조총 부대를 무장시킬 자본력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냉혹한 투기장으로 변모되는 거지요. 일본의 뼈대를 주조한 세계의 설계도입니다.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바로 파기와 혁신이지요. 라쿠이치 라쿠차, 즉 자유무역지대 선포로 상인과 자본이 독점됩니다. 조총 3렬의 사격입니다. 전통을 파기한 혁신적인 화력 전술이지요. 철저한 능력주의입니다. 신분 타파 및 무자비한 성과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는 측량과 분리가 있었지요. 태암 검지라 해서 전국 토지 수확량을 수치화하고 조세 기반을 완성합니다. 병농 분리와 가타 나가리입니다. 무기를 강제 몰수함으로써 계급을 고착화하고 반란을 원천 차단합니다. 제국주의 팽창입니다. 무사들의 팽창 에너지를 일부 조선으로 돌리려 한 딜레마였지요. 도쿠카와 이에아스입니다. 통제와 억압이었죠. 참근 교대제입니다. 경제적 비용 징수를 통한 다이묘 자본의 고갈입니다. 세국 정책입니다. 서양 자본 및 정부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한 겁니다. 완벽한 백지화입니다. 기득권이 없는 에도 도쿄에서 영구적 통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였죠. 참근 규대제는 반란의 자본을 합법적으로 소각한 겁니다. 지방 다이묘의 1년 세금 수입으로 100% 충당했습니다. 에도 이동 경비 및 수천 명의 수행원 즉 숙박비를 대놓음으로써 30%가 증발되게 됩니다.
에도의 호화 저택 유지 및 가족 인질 생활비로 20% 플러스 알파가 증발됩니다. 군대 양성 및 무기 구입을 위한 반란 군자금이 있었습니다. 창과 칼을 빼앗는 대신에 인간의 본성, 가족과 돈을 인질로 삼아서 경제력을 영구 고갈시킨 에도 막부의 완벽한 통제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흑선의 충격과 환율 차익이 부른 인플레이션입니다. 일본 내부 환율은 금과 은이 1대5였습니다. 서양 자본의 금 싹쓸이가 유출되지요. 하지만 국제 환율은 1대15였습니다. 이로써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즉 살인적 물가 폭등으로 고정소득, 쌀을 받던 하급 무사 계급의 빈곤과 굶주림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권위의 균열입니다. 페리 제독의 요구에 다이묘들에게 조언을 구한 막부의 치명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존왕 양의의 점합니다. 생존의 분노가 천황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완벽한 명분을 입고 반막부 혁명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피가 아닌 자본으로 매수한 혁명입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이지요. 영지와 통치권의 헌납입니다. 파산 직전의 다이묘들의 천문학적 부채를 국가가 탕감해주는 대가로 봉건 영지를 강제 희소하게 됩니다. 국가연금과 귀족지위입니다. 다이묘들에게 평생 막대한 연금을 보장하여 무장 반란의 의지를 자본으로 조용히 억제케 합니다. 길록 처분과 폐두령입니다. 40만 하급 무사들에게는 일시불 국채를 던져주고 특권과 월급을 박탈하는 경제적 숙청을 단행했지요. 바로 사무라이 계급의 소멸입니다. 통수권의 모순과 제국의 팽창 루프입니다. 부족한 자원과 좁은 시장의 한계를 무력으로 돌파하려던 위험한 도박이었죠. 군부가 통제를 벗어날 때 국가는 파괴되게 됩니다. 압도적 생산력 앞에 부서진 정신력의 신화입니다. 절망적 광기였지요. 1억 총옥세입니다. 철강과 석유가 고갈된 제국의 최후는 시스템의 붕괴를 젊은이들의 자폭으로 덮으려고 한 맹신이었지요. 미국의 산업자본주의입니다. 며칠에 한 천씩 항모를 찍어내는 무한한 자원과 생산력, 두 발의 원자폭탄이 바로 어떤 정신력도 압도적 물리력 앞에서는 무의미함을 증명시킵니다. 낡은 껍질을 찢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의 혁명이냐 외부로부터의 강제이냐입니다.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있었죠. 주체는 내부 혁명가입니다. 사스마 조시본의 하급 무사였지요. 방식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타협과 자본 보상으로 기득권을 매수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봉건제가 해체되고 서구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모방, 불완전한 근대화가 이루어집니다. GHQ 전후 개혁입니다. 1945년 일이지요. 주체는 절대적 예세였습니다. 메가더 장군과 미국 사령부였지요. 방식은 외부로부터의 초기화입니다. 압도적 무력 기반의 강제 이식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재벌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개혁해서 즉 지주 토지를 매수하고 분배로 보수적 중산층을 창출한 겁니다. 타인의 비극이 펌프질한 부활의 동아줄입니다. 한국 전쟁의 특수 호황을 누리게 되지요. 미군의 막대한 군수물자 발주가 촉발한 폭발적 수요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역코스 정책으로
냉전 심화로 미국이 일본을 공산주의 방파제, 즉 방의 기주로 육성할 것을 선회합니다. 초기 자본의 완벽한 축적입니다. 멈춰있던 공장이 달러를 흡수하며 24시간 가동하게 되고 패전의 잿더미에서 고도 성장을 위한 경제적 엔진이 완벽하게 부활되게 됩니다. 플라자 하브의 나비 효과, 실체 없는 탐욕의 풍선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엔화 가치가 폭등하게 되고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물 경제면에서 공장 기술 혁신이 금리 인하 및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자산시장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1990년 금리 인상을 편 결과였지요. 잃어버린 30년의 디플레이션 늪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제국, 현대 일본의 DNA에 새겨진 세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직장과 샐러리맨이죠. 회사에 절대 충성하는 현대 직장인들. 영지와 쌀을 매개로 다이무에게 평생을 바치던 하급 무사의 맹목적 계약 관계라 할 수 있지요. 자민당의 파벌 정치입니다. 밀실에서 정치를 조율하고 권력을 분점하는 현대 정치였지요. 막부시대 각 지역 영주, 다이묘들의 연합 및 권력 투쟁 방식이었습니다. 무라하치부 마을 따돌림입니다. 튀는 행동을 극도로 꺼리는 집단주의, 즉 다친 섬마을에서 추방당하면 곧 죽음을 의미했던 고립사회 특유의 생존 본능이었죠. 고립과 폭발의 진자운동입니다. 그 치열한 지각 변동의 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기에는 여몽 침략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1853년에는 흑선의 개항이 있었고 1985년에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1945년에는 원자탄 폭탄과 패전 국가가 되었지요. 온실의 모순입니다. 지정학적 단절이 만든 완벽한 온실은 필연적으로 내부의 모순을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충격적 폭발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시스템이 산산조각날 때마다 압도적인 외부 에너지를 흡수하며 기형적이고 폭발적으로 팽창해온 순환의 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환의 역사입니다. 칼처럼 날카로웠던 제국의 팽창과 벚꽃처럼 흩어진 거품 경제의 환상이었죠. 그 거대한 역사 위에서 일본은 오늘도 묵묵히 태평양과 마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